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드림팀의 네 번째 주자, 이 MACD 오실레이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습 복습들 많이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이 네 번째 주자의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MACD 오실레이터는 이 계절감을 알려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표와는 한 차원 다른 곳에서 활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차트부터 보시죠. 두 개의 붉은색 수직선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인데 왼쪽과 오른쪽 수직선을 잘 보시면 자, 지금 제일 먼저 배우셨던 것이 DMI죠. 저점 전문가요. 저점 전문가는 비교적 아주 정확한 곳에서 신호를 주고 있어요. ADX와 DI의 만남을 보십시오. 자, 하지만 첫 번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아마도 마음고생을 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이후로 조금 흔들렸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매수하지 않고 만약에 두 번째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정도의 세세한 신호까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첫 번째 신호에서 매수하지 말고 두 번째 신호에서 매수하라는 신호를 최종적으로 주게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차원이 다른 곳에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죠. 다른 지표들 처음에 배우셨던 DMI, 스토캐스틱 그리고 체킨스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은 모두 일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MACD 오실레이터만큼은 반드시 주봉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호를 받게 돼요. 자, 이 차트에서 일봉에서 DMI 매수 신호가 있었죠. 두 군데 잡혔죠. 수직선을. 그러면 그 매수 신호를 확정해 주는 것이 MACD 오실레이터예요. 근데 그게 일봉이 아니고 어디서? 주봉에서 매매하셔도 좋습니다라는 최종적인 허가서를 발급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차트에서 정확한 매수 타임은 두 군데 있었어요. 수직선 2008년도 10월 28일 그리고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 차트를 주봉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나왔던 그 주에 파란색, 맨 밑에 보시면 파란색 오실레이터의 막대가 보이시죠? 그 막대가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그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봉에, 그 직전에 있었던 봉에 비해서 청색 봉이 아래로 더 길어지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파란색이 아래로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차가워진 계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차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봉이 길어지거나 양봉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차가워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매도 신호의 완성으로 봅니다. 혹은 매수하지 말라는 신호로 봐요. 또 양봉이 길어지거나 음봉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따뜻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매수 신호의 완성으로 봅니다. 혹은 매도하지 마세요라는 신호로도 활용돼요. 자, 이처럼 음봉이 지금 길어지고 있다면 왼쪽의 수직선이었죠.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씨앗을 뿌리지 마세요 라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던 11월 25일을 보세요. 오실레이터를 보면 파란색이었지만 그 파란색의 길이가 짧아지는 구간이라는 것이 확인됩니까? 이건 이 종목과 연관된 환경의 온도가 이제 막 온건해지기 시작했다,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분명히 우린 매수는 DMI로 추출한다고 했어요. DMI로 추출된 매수 신호에 대해서 MACD 오실레이터의 최종적인 허가서는 바로 오른쪽 수직선 11월 25일 날 떨어진 겁니다. 일봉으로 추출한 신호이고 이에 대한 최종 매수 허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 5영업일 이내에 MACD 오실레이터가 따뜻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종목에 대한 최종적 매수 신호가 확정된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MACD 오실레이터의 역할이 뭐라고요? 바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최종 허가서의 발급이다라고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 말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그 역할이 계절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딱 부러지는 정확도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구분에 하루하루 온도 변화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는 일봉이 아닌 주봉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좀 더 큰 스케일 안에서 전체 변화를 체크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차원에서 활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드림팀의 신호체계는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단기 매매자인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30분 봉으로 매매 신호를 추출하셔도 됩니다. DMI에서 30분 봉으로 딱 놓고 매수 신호가 딱 나오면 그 다음 MACD 오실레이터는요. 30분 봉이 아니죠. 다른 차원의 매매라고 했어요. 그에 대한 매매 허가서는 매수 허가서는 1일 봉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장기 투자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길게 주봉을 통해서 매매 신호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DMI 매수 신호를 주봉으로 얻었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MACD 오실레이터는 주봉이 아닌 월봉에서 매매 허가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드림팀은 아주 고수가 되시기 전까지는 가급적 5분봉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드림팀의 4개 주자 중에 마지막 주자까지 모두 보셨어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자가 뭐였죠? 저점 전문가 DMI였습니다. 더없이 훌륭한 매수의 신호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확인하셨어요. 두 번째 주자는 뭐였죠? 스토캐스틱이었죠.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매도의 신호를 주지만 요건 조금 부족해서 세 번째 주제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CO, 체킨스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매도 신호의 보조적 역할을 하게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주자는 MACD 오실레이터였습니다. 지금 당장 씨앗을 뿌려도 되는 시기인지 혹은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시기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신호에 어디에서 떨어지든지 일단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번째 주자인 MACD 오실레이터의 허가를 받아야만 버튼을 누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드림팀 4개의 지표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다면 관훈장의 청룡원을 또처럼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지면으로 모두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스스로 매매의 성공 확률을 높이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